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47포인트, 0.86% 하락한 2122.4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9% 내린 661.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장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12일 이코노믹 클럽 오브 뉴욕에서의 오찬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과의 중대한 1단계 무역 합의에 가까워졌다.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우리 노동자, 기업들에게 좋은 합의안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요. 수급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오늘 개인이 2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지만 외국인 또 빠져나갔고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살펴보면은요,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어요. 그나마 SK하이닉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0.24%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됐거든요. 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안 좋았습니다. 뭐 0.8% 하락이라는 네. 폭도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좀 부정적이고 이제 비관적인 모습들이 감지가 되지만 미국은 올랐는데 우리가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장을 보면 일단 내일, 자 목요일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뭐 이제 거대한 이벤트도 있긴 합니다만은 옵션 만기일이죠. 이제 옵션 만기일 날은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계속해서 관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옵션 만기일은 시장 빠진다. 이러한 어떤 공식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좀 부진한 이런 측면들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2천억 넘게 순매수가 진행이 됐지만 보통 이제 개인의 어떤 매수는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사면서 끌어올리는 매수라기보다는 현재가 밑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 체결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개인의 매수는 전혀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 일단 뭐 특징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통 우리가 주당 가격 1,000원 미만 종목 약간 좀 이 낮게 표현, 이 깔고 표현해서 동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은 뭐 거래소보다 상황이 좀 더 좀 심각한 것 같지만 이 거래소에서도 역시 오늘도 이 동전주들이 무더기로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일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을 앞두고 약간 좀 실적이 부진하거나 재무 상태가 불량한 종목 가운데서는 3분기 실적 잘못 까딱 나왔다가는 정말 내년에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종목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무더기로 오르는 거를 보면은 확실히 좀 시장이 많이 좀 지금 당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내일 옵션 만기를 지나고 또 트럼프가 지금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모든 글로벌 이 투자자들이 바라는 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내년 재선 그렇죠 탄핵 얘기가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내년도 뭐 당장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년 재선 준비에 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짧게 눌린 구간이라도 결국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좀 생각하시고
종목들 잘 잡아가시는 모습이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닥이요. 역시나 개인이 사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660선 무너지면서 659포인트까지 내려서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올려 세우면서 661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은요. 1위부터 5위까지는 내리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에요. 특히 하락폭이 굉장히 크네. 2%대, 3%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9위인 메지온이요. 9.4%나 또 쭉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사실상 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요하지 좀 않다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서 무려 상한가 종목이 거의 뭐 5개 이상 나왔어요. 거의 뭐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전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10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차별화 장세, 즉 수급 쏠림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반등해주면요. 하락하는 종목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어야 됐죠. 근데 그 반대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시장이 살짝 빠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다시금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코스닥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종목에 거의 뭐 거래 대금이 2천억, 3천억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제약 바이오도 그렇다 치고요. 뭐 정책 관련된 이슈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뭐 계속 이렇게 수급이 한두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시장이 그동안 상승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을 할 때 과연 여기서 그냥 손실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도 수급 쏠림 현상에 의해서 거래 대금이 1천억, 2천억, 3천억 몰린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분명히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코스닥에서 찾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동양물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장중한테는 955원까지 올라서면서 장 막판에는 8.83% 급등했네요. 924원에 네.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냥 오늘 조금 상승세가 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러고 보니까 코스피 할 때 동전주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금 네. 제가 9,240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924원에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숫자를 읽으면서도 좀 뭔가 네네네. 어색하죠. 네, 뭔가 어색해요. 900이라고 네, 시작을 네. 하니까. 근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다 보면은 지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동양물산이 네. 종가상으로는 이제 8.8%밖에 올라가지를 못했지만 얘 상승률이 거래소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그래요? 상승률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작으니까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동전주가 시장에서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라든가 또 이렇게 올라서는 동전주 가운데서도 뭔가 좀 특징적인 거를 뽑아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 벌써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이게 2016년 이후로 이제 최저점 구간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전에 뭐 과거에 뭐 100원 시절 뭐 이런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근 한 4년 정도 주가 따져봤을 때 거의 최저점 구간을 기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8월 말에 또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이때는 또 유상증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악재의 악재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인 끝에 동전주가 아니었지만 약 4년여 만에 다시 동전주로 바뀐 지 한 3개월 차 정도를 맞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보시면 오늘 얘가 올라간 거는 물론 이제 8.8%, 뭐 거래소에서 5번째로 많이 올라갔어도 사실 뭐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전에도 한번 TV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주가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들은 어쨌든 거래량이라는 것이 선행되면서
거래량이 곧 시장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많이 몰려야지만 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오늘 동양물산이 나온 거래량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 때문에 나온 8월 말에 있었던 급락 이후에 최대 거래량인 1,48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동전주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오늘 거래 대금이 100억 원 이상 좀 오랜만에 나와줬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자율주행, 뭐 정부에서 뭐 수십조 예산 들여서 들어간다, 뭐 SK나 이런 통신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 동양물산이 뭐 만드냐면요, 그 농기계,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를 만드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트랙터도 결국 자동차예요, 그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이기 때문에 바로 이 KT하고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 농기계, 그러니까 자율주행 트랙터를 새로 이제 개발하려고 한다는 뭐 소식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좀 내용은 있었지만 이슈는 있었지만 못 올라가는 모습이 오늘 악재 있었던 이유 3개월 만에 최대 거래량 기록하면서 좀 주가 상승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농기계, 자, 우리가 지금 이 주력 수출을 삼는 거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조선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같은 거, 물론 그런 것들만 눈이 가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 수출에 늘어나는 속도, 이 속도가 가파르게 늘어나. 우리가 뭐 30년 전에 반도체 수출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이렇게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농기계 관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그 올해 반도체도 작년보다 약간 별로였고, 다른 뭐 운송 장비 다 뭐 자동차가 별로지만은 이 농기계만큼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도 이 정말 엄청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동양물산처럼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일부가 오늘 시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잠시 준비를 했으니까 농기계 관련된 수출 모멘텀은 뭐 좀 이따가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 거니까 그거 부분 잠깐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제시된 종목까지도 반드시 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CMG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12시 정도에 문을 탁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29.97%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4,44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어제요,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또 그 하락폭을 또 만회하면서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그 코스닥 종목에서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반도체, 뭐 데이터, AI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많이 보였는데 제약주 딱 이 CMG 제약이 빨간불을 강하게 켜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꼽으라고 하면 좀 고민했습니다. 남선 알미늄을 좀 이제 들고 와야 될지 아니면 CMG 제약을 들고 와야 될지 고민했는데 CMG 제약을 들고 왔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 CMG 제약처럼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 FDA 승인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좀 크게 상한가에 이제 안착한 모습인데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3천억이 터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의 보면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CMG 제약을 안 보고 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이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일자리 2%, 3%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두 종목에서 이렇게 수급이 몰려서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침에 제일 강했던 종목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그런 단순한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우리가 순환매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보시면 뭐 제약 바이오 급등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 이슈, 특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 관련 정책주들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두 번씩 계속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과 그리고 추세 전환에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음봉이 발생했단 말이죠. 자,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또 한 번 더 상한가를 가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상승한 모습들, 한번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고점에 있는 종목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크게 상승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인트로메디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고점이겠지 하는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단 말이죠. 즉 시장 자체가요, 지금 투자자들 자체가 한 종목, 두 종목 내에서 단기간에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이런 종목들, 뭐 인트로메딕 같은 종목 또는 CMG제약 같은 종목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히든스타 끝까지 한번 시청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메거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큐어인데요.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8,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4.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6.87%. 요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1,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도 4%대 하락을 해서 제가 AS 때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했는데 오늘은 또 5일선을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종목이요. 홀딩하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떡해요? 홀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특히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많이 빠졌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 IQ라는 종목이 뭐 그 대량 거래량 동반하면서 뭐 6%, 7% 이렇게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제 아쉽지만 손절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한 것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뭐 과매수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N자형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Q 같은 경우에는 돈의 패치제죠. 자, 치매 완화제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임상 3상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멘트는 바로 셀트리온과 좀 공동으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히든스타에서 제시해드리는 이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트가 그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보면 대부분 그런 이슈로 뭐 상한가 가고 50% 60%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Q도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분명 이슈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반등할 것이다. 우리 시청자분들 목표가까지 한번 잘 기다려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Q는 오늘 조금 빠져서 걱정이 컸지만 이 종목은 빠져줘서 고마운 종목입니다. 데이터 솔루션인데요.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7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오늘이요 3.1% 하락하면서 4,06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돼서 정부 정책의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차트가 정배열을 완성해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또 이 종목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착착착 줬어요. 그렇죠. 이 종목 제가 길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정책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뭐 데이터 3법 해가지고 최근에 뭐 데이터 활용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더라도 추세는 계속 유지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간에 가지고 갈 종목이 아니라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이 될 만한 이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IQ는 좀 빠졌고요. 데이터 솔루션도 오늘은 빠졌지만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나이백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10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이요. 무려 48.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9.35% 급등하면서 11,7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은요. 이런 차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 또 쭉 올려 세우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거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올려 네. 살리려는 그런 차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린 것이 있어요. 이 수급이 몰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드렸습니다. 사실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맥점 시그널이 한번 포착돼 주고 그러고 나서 쭉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급등하고 눌리고 그리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나이백처럼 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이 수급이 몰리는 종목, 당일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질 만한 그런 종목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KT 서브마린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2.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종목이 오늘도 강한 모습이었네요. 6.67% 상승하면서 3,7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독점이다. 독점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 최저점이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와, 쭉쭉 올라가네요. 좀 하루 쉬었다가 쭉 올라가다가 또 하루 쉬었다가 또 오늘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3,990원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목표가는 터치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이제 내 뒤에 또 들어와야 된다. 약간 그 운이라는 것도 좀 네. 받쳐줘야 되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릴 때는 이게 아직 상승 파동이 안 나올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거래가 터지기 전에 시세가 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들어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KT니버 서브마린으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 챙겨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KT 서브마린처럼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역시 이제 뒤에 약간 좀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꼭 이렇게 KT 서브마린처럼 네. 급등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 22%의 수익률 그리고 아메오사 전문가님과 함께 48%대 수익률을 얻어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농기계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거 딱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동양물산 특징주 얘기를 드릴 때 동전주임에도 좀 약간 눈여겨봤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동전주라는 게 이제 가격이 싸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갖고 계시고 실은 그렇습니다. 이 10개 중에 보통 7, 8개 동전주들은 보통 실적도 보통 이제 약간 좀 망가져 있는 경우들 그리고 재무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뭐 무상 감자 뭐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죠. 감자나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물산은 오늘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동양물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흑자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왜 얘는 동전주인데도 흑자 전환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바로 그 동양물산은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약 2,200여 개 종목 가운데서 농기계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국내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중국 상장된 중국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농기계를 비롯한 어떤 이제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비상장사지만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진 회사가 또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5개 정도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평소에 차트만 갖고 매매 안 하시고 회사 내용을 좀 뜯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벌써부터 후보군이 한 8개 정도로 압축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0억 달러 이거 계산을 하면 1조 원 정도가 나와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전체 수출에서 주력 산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저 북미 시장이거든요. 북미 시장. 아무래도 미국은 뭐 전 세계 최대 농업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지나서 앞으로는 뭐 다른 뭐 누가 이제 요즘에 그 옛날처럼 호미 들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누가 좀 그렇게 농사 짓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기업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그
개발도상국 쪽에서도 약간 이제 기업화된 어떤 이제 농업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기계화, 자동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트랙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는 이쪽 시장은 이제 약간 좀 첨단화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다.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이런 농기계 관련 업체들, 뭐 완제품이 됐든 부품이 됐든 간에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알려지면 이미 급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유명해지기 전에, 더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 붙기 전에 가장 빠르게 선취미를 해두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고요. 아마도 뒤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힌트를 좀 결정적으로 드릴 거니까 오늘은 좀 문자로 이렇게 많이 정답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사랑을 주고 있나 봐요. 그렇다면 네. 개인은 아직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는 얘기는 반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산 물량을 그쵸, 누가 그쵸, 팔아준 개인이. 거겠습니까? 그러네요. 그죠?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약간 우리 아쉽지만은 물론 이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왜 주식하면서 왜 손실 보냐면요. 싸게 사서 아니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싸게 판다. 왜 쌀 때 파냐? 외국인하고 기관은 주가가 쌀 때 이 종목은 앞으로 올라갈 걸 생각해서 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겁먹고 팔아버린다는 거거든요. 특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일단은 시장 잠깐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시장 수급 조립이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외국인 수급인데 이 8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1,900을 붕괴했다가 2,100포인트까지 뭐 10%뭐 남짓 정도 이제 올라왔죠. 이 주가 얼마 올라주지도 않았는데 위에 보신 이게 뭐냐면 바로 외국인 수급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겨우 좀 올라오려고 하니까 외국인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소도 이렇고요. 코스닥 시장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썩 그렇게 매수를 가지 않고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우호적이지 못한 수급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기조로 오히려 8월부터 매수 기조로 바뀌었고요. 실제로 한 2달 전인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좀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었던 그렇죠? 이게 많이 유명세를 타진 못했지만 뭐 HLB라든가 다른 어떤 유명한 종목들에 밀려서 비록 유명세를 타지 못했지만 거의 한 2배 정도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지금 약간 좀 급등했다가 약간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지 못하면 바로 그냥 살 틈도 없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급히 들고 나왔어요. 거래가 아직 안 나왔지만 조만간 대량 거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했다는 것이 약간 좀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 오늘 또 같이 나오신 우리 또 아까 뭐 44%요? 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에서 잘 맞춰주시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요, 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할 말이 있어요. 네. 아니 어제도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스타일링을 하고 오셨는데 오늘 더 멋있으세요.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 히든스타일 하면서 살짝 느낀 게 있는데 뭔데요? 제가 머리를 올리고 오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이 단기간에 그러니까요. 급등하고 머리 내리고 가면 이제 그래, 내리고 같이 방송하면 올라가요. 그리고 네. 저도 종목들 올렸는데 안 그럼 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럼 저도 올렸으니까 우리 셋 다 같이 올라가요. 어떤 종류가 일단은 네네. 농기계는요 사실 저한테는 생소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그 농업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2달 전에 좀 이제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이 있다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대동공업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좀 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대동공업?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 해서 농기계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종목이 바로 이 대동공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시면 2달 전에 이렇게 8월 달이죠. 8월 달에 이제 한번 급등하고 눌렀다 재차 상승이 나오는 상당히 좀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들이 여기서
계속 나와줬단 말이죠. 뭐 수급 맥주 시즌까지 뜨면서 그때 아마 이 대동공업이 아닌가. 사실상 뭐 동양물산도 있긴 한데요. 근데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급등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전에 급등한 이 농기계 관련된 종목 아마 대동공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요 99.7% 네, 그렇죠. 확신하세요? 99.7%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세 번째 힌트 열어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왜요? 왜요? 실적은 좋은데 네. 왜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이게 시장 말이 전체가 다 안 좋아서? 아니 시장도 시장 문제지만 얘는 유독 좀 심해요 그게. 그래서 오. 보통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상황은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앞서 뭐 아메어 전문가님이 뭐 이렇게 최근 2달 전에 급등한 종목이 그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한 50%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 50%는 별로 이렇게 성에 안 차셔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세 번째로 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상반기까지만 거둔 실적만으로도 정말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좀 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정말 이거 몇 배라고 해야 되나? 뭐 아까 제가 봤는데 까먹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몇 배인지는 이제 이따 정답 공개와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주가는 지금 실적은 사상 최대 이제까지 이 회사가 생겨난 이후에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전성기 시절의 절반도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까지만 가도 주가 2배 이상 가지만 지금은 당장 2배 아니더라도 한 50% 급등을 노려도 전혀 욕심 부리는 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서도 전혀 뭐 믿질 것이 없는 장사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말씀드리면 이 종목 이름이 벌써 크게 움직일 것 같은 이름을 벌써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름부터가 벌써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한자 공부 좀 하셨군요. 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종목 이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담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세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동양물산 먼저 보이고요. 대동공업 정답입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트도 뿅 하면서 대동공업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날씨도 시장도 우울했는데 저 보니까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마에스트로님 대동공업 보내주셨습니다. 대동공업, 동양물산, 대동공업, 우리 박민혁 하트 하면서 대동공업까지 와 있는데요. 일단은 동양물산하고 대동공업이 두 파전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제 많이 보내주시고요. 먼저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정책주. 네. 아까 그래서 특징주 뭐 갖고 오면 좋을까라고 하셨을 때 남아산업인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 네네네. 그쪽인가요, 그러면? 뭐 그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쉬워질 수도 있겠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한번 잘 맞춰보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 수급 쏠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종목들이 1, 2% 찔끔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4개, 5개 종목
이쪽으로 수급이 확 몰려가지고 20% 30% 이렇게 가는 그런 장세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 쉬운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시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수급이 몰리는 건 잘 살펴봐야 돼요. 저번 주 저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나이백이라든지 아니면 이연제약 뭐 이런 종목들로 뭐 크게 수익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갈까? 바로 이 정책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 관련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자, 최근에 뭐 급등했던 정책주도 보면요. 대부분 여기서 더 올라갈까 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20% 30% 많게는 뭐 50%가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책 관련된 종목들 꼭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그렇죠. 좀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 아까 네. 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남선 알미늄, 남아산업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특히 오늘 이번 굉장히 주에 좋았네요, 또. 가장 이제 핫했던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 들어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요 남선 알미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갔냐면 거의 뭐 한 이제 600% 적게는 뭐 500%에서 600% 정도 크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남선 알미늄이 이번에 급등을 하기 전에도요. 사실상 이 구간에서 과연 급등을 할 것이냐, 500%나 600%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한 번 더 급등할 것이냐 했는데. 결국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상당히 지금 남선 알미늄이라든지 남아산 같은 종목들, 남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언제 급등할지 어쩌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제 정책 이슈, 그리고 그 외에 뭐 반도체 이런 것들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신용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즉 계속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이 순환매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책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었죠. 이 종목에 무려 800% 갔어요. 400%, 500% 갔을 때 더 갈까 하는데도 쭉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4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정책 관련된 이슈 눈여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엔코 같은 경우에도 정책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간, 거의 뭐 500% 이상 올라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종목 준비했어요. 제가 단기간에 이번에는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추리 좀 해볼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일단은 관련된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손가락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 방송 나오면서 야 이거밖에 없다라고 확신 든 게 오늘이 처음, 이제 제일 진짜요? 이거밖에 없어라고 근데 생각이 이렇게 딱 저번에도 너무-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신하면 틀리시던데. 이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진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거를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정책주, 뭐 이거는 뭐 이건 이제 넘어가고. 네. 자, 남선알미늄, 남아산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차기 대선 주자 인기 투표 1위 하는 그 분과 연관된 정책주로 좀 움직였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 KT 그거 비롯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자, 차트 잠깐 보죠. 특수건설 최근에 5,000원 밑에서 7,000원 넘어서까지 2주도 안 돼서 50% 막 날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뒤이어서 우원개발 역시 마찬가지로 우원개발도 지난달 말에 막 3,000원대 있었는데 8,000원 넘어, 이거 2배 넘게 올라가고 막 이랬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 인기 투표 1위 하신 분이 과거에 그 터널 뚫는 제주 해저 얘기해도 되겠지. 제주 해저 터널 맞아요. 관련 그 종목들이거든요. 이야기도 했죠. 그때 제가 KT 선만 얘기할 때. 근데 그것 중에서 지금 남아선은 남선알미늄이 다 신고가 같거든요. 사전체고가. 근데 아직까지 사전체고가를 못 간 것 중에서 남은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자 터널 뚫으려면 뭐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얘만 안 갔어요.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인데 얘가 지금 저점권 딱 그 더 안 빠지는 지지 구간에서 오늘 이 어제 음봉 덮어버리는 양봉 나오면서 말이죠. 이거 아니면 없는데. 예. 그래서 요거 딱 나오면서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최소한 박스권 상단까지도 40% 정도 여력. 그래서 요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럼 뭐예요? 일단 자율포장대를 규제를 장바구니.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그렇죠. 이제 뭐 박스에다가. 몽땅 사서 박스에 네. 사서 박스에 싸가지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년 2020년도부터 이제 그 박스를 좀 이제 없앤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 좀 이제 그 정부 정책을 노리고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또 이제 신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책에 대한 이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강하게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총선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규제에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으로 단기간에 한번 급등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대형 포장 보이고요. 박민혁 또 하트 또 와 있습니다. 동아지질 와 있습니다. 또 암행어사 전문가님 암행어사 납시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동아지질 납시오 라면서 또 라임을 보내주셨고요. 휴림 로봇 또 보내주셨습니다. 남아토건이 아닐까요도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넘넘 멋진 어사님 화이팅요. 하트 뿅뿅 TK 케미칼 아닐까요? 까지도 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큰 대 움직일 동 대동공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세아텍도 보내주셨고요. 대동공업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목소리 짱이시래요. 그래서 대동공업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대동공업이 정답이었습니다. 크게 움직일까요? 네, 뭐 많이 맞춰주셔서 일단 다행이고요. 네. 바로 좀 말씀을 뭐 다 설명드렸지만은 딱 하나만 차트만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종목이 2년 만에 지금 이거 오랫동안 뚫지 못하던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항상 막히는 자리였던 이 파란 색깔 장기 이평선, 120일 이평선이 2년 만에 최장기간 머무르고 있고요. 이제는 못 뚫는 자리가 아니라 지켜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실적 좋아진 거는 뭐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반년 만에 뭐 평소 1, 2년 벌던 거를 뭐 반년 만에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과 차트상으로 완벽한 자리다. 그래서 이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바로 좀 매수 진입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30% 대략 한 7,800원까지, 손절가는 5,2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대동공업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오늘 머리가 너무 예뻐요. 네. 잘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저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 어디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종목 공개는 이제 네.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10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거의 뭐 전승이었어요. 찍으면 날아가는 거의 뭐 일발필중의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제가 TV 방송에서 히든스탁에서 공개하는 종목들은 좀 이제 우상향할 만한 종목들이라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종목들은 단기간에 20% 30%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한번 확보해 보시고요. 자, 최근에 정부 정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뭐 적게 몰리는 게 아니라 2천억, 3천억, 오늘 남선알민 같은 경우에는 5천억까지 수급이 몰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치고 빠지기에 좋은 종목이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남선알민은 남아산업 50%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거기에 후속타가 될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이게 종이 박스 관련된 이슈도 있는 종목이에요. 이슈가 두 개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20% 갈 거, 제가 봤을 때 30% 40%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종목도 공개하고 제가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 편하게 하시라고 이 수급 맥점 시그널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시그널도 설정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평생 돈벌이 하는데 도움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1시간씩 수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 그래서 오전 10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4시 반에 마감을 하는데 그 전략, 수능은 또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네. 또 주식을 봐야 되잖아요. 그 전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수능도 있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맞아요. 옵션 만기일에 장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옵션 만기일이 추세를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하루 정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서 장이 좀 밀린다.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로 삼고 좀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단기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기 이슈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따라가지 말고 반박자 빨리 들어가서 선취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겠다. 오늘 뭐 농기계도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오늘 저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정책 관련주 계속해서 시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정책과 실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향후 3개월 증시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빨리 잡아놓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 또한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 좀 이제 눈여봐야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소수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종목들을 다 쳐다볼 필요가 없이요. 4종목, 5종목 압축해서 좀 이제 수급이 몰리는 자리에서 좀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44%를) 넘어서 55% 가셔야겠죠. 그렇죠. 사실상 44%보다 더 크게 간 종목도 있습니다. 70% 넘게 그렇죠. 간 종목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제 우상향할 만한 종목이 아니라 좀 이제 초급등,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상 상한가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정책 이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선 알미늄과 남아산업 후속타가 될 만한 종목, 오후 9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